자, 제7강 체포와 감금죄입니다. 1번 바르게 된 것은 했죠. 자,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을 때 감금죄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별죄가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감금하기 위한 수단이 협박됐을 때 이때 협박은 감금죄 흡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중감금죄는 결합범이지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구체적 위헌범 X. 자,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해서 불법하게 감금했을 때 유인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 협박 행위는 감금죄 흡수가 된다고 했죠? 따로 협박죄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2번도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을 때 별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 자, 끝났다고 했잖아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죠. 강도상해죄가 돼요. 자, 근데 끝난 다음에 뭐가 계속됐다고 했어요? 감금행위가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감금죄는 계속범이죠. 그렇죠? 이때 뭐가 돼요? 이때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따로 있고 행위 각각 있죠. 그렇죠? 각각 있고 죄도 각각 있고 그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고 실체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중감금죄는 위헌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헌 발생시켜야 한다. 위헌 X.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강도 계획 후에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죄? 강도상해죄가 되고, 다음 계속됐다는 것은 감금이 계속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진행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됩니까? 감금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앞에 죄 따로 뒤에 죄 따로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정답은 1번이죠. 같은 판례입니다. 앞에 문제 2번하고 같은 판례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체포죄의 고의로서 타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는 착수가 되는 거죠.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착수가 됩니다. 자, 3번 또 나왔네요. 계속해서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했을 때는 감금죄 플러스 약주인죄 플러스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안된다. X. 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그랬어요. 감금죄가 되잖아. 그쵸? 운전하에 갔다. 그리고 여기까지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감금죄가 돼버리죠. 그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됩니까? 감금 치상죄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맞고 여기가 틀렸죠? 감금 치상죄가 된다. 두 가지 죄 모두 다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1번 쭉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감금죄의 착수가 되는 거죠. 체포죄의 착수가 되는 거죠.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됩니다. 자,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감금죄가 된다. 그렇죠? 무형적 감금도 감금이잖아요. 동그라미. 자, 자의로 즉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퇴원 요청이 있으면 퇴원해줘야 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고 했을 때 누가? 병원 의사가. 그렇죠? 그랬을 때 감금이 돼버립니다. 동그라미. 어머니 의뢰 및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쵸? 동그라미. 자,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다음
여기 무슨 죄가 됩니까? 감금죄가 되는 거죠. 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를 퇴원을 조건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응하였다 했을 때 뭐가 됩니까? 공갈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금이 먼저 있고 뒤에 공갈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적이 아니라 실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2개입니다. 답은 2번. 자, 문제 2번. 자연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정신병자와 영어도 본질 객체가 되죠? 안 된다. X 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공포시 무형적 감금도 감금이라 그랬어요. 협박을 시도로 감금했을 때 감금자만 돼버리고 협박은 여기 흡수가 돼버리죠. 자, 3번 물리적 유형적 장애, 심리적 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도 풀었죠. 그렇죠? 상상적이 아니라 실체적이라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공포감 감금되죠. 그리고 감금이 강간이나 강제수산이 되었다 했을 때 별죄, 즉 상상적 경합이 된다. 풀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7번 가죠.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일정한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감금되죠? 동그라미. 자, 2번 풀었죠? 상상적이 아니고 실체적이라고 풀었습니다. 자,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면 강요되는 거죠. 강요죄가 됩니다. 체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죄가 된다는 것이 학설입니다. 자유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죠.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형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 정답은 그거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몇 개? 2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8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풀었지? 상해를 가한 뒤 여기까지 무슨 죄? 강조상해죄.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감금죄.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실체 경합범위입니다. X. 답은 1번입니다. 2번 풀었습니다. 어머니 의뢰 및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풀었어요. 공포감 풀었죠? 정신적 감금입니다. 감금죄 되죠. 자, 4번도 풀었죠? 그쵸? 별죄가 된다. 즉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9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가? 고 하는 것인데 없어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제 잘 돼요. 우리 형법에는 특수유기죄라고 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없어요. 자, 또 이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니은 해설이 있죠? 별 붙여보세요. 별 붙였죠? 자,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 우리 형법에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협박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외의 건 없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났다. 유학을. 그렇죠? 거기서 체포감금 당했고 협박당했다. 이렇게 자, 살상, 폭행, 유학, 체포감금, 협박 그리고 뭐가 없다? 그 외의 건 없습니다. 특수유기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특수유기죄가 없다는 것
말씀드렸고, 이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이거 알아두세요. 자,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고 풀었죠? 상상적이 아니라 실체적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3개입니다. 답은 3번. 10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요.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X. 자, 해방감금 규정인데 해방감금 규정이 있는 것은 약취인죄, 그 다음 인신매매죄, 그 다음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는 있는데 체포감금죄는 해방감금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됐어요?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렸어요. 자, 주거침입죄는 위습범 처벌조항이 있죠?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쭉 해설로 가서 4번에다가 별표 박아두세요. 도표에다가 별표 박아두세요. 자,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있는 것. 자,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강도 강간, 강간추행죄 이게 다예요. 요게 개인적 법익 중에서 비재산죄로서는 이게 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외의 건 없어요. 약취인죄는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없다. 그리고 재산죄로 가게 되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작물이죠. 작물. 뭐가 없어요? 그 외의 건 없죠. 횡령, 배임 없단 말이에요. 횡령하고 배임이라든지 그 외의 거 없다고요. 그 외의 거. 뭐 선계라든지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 멘탈 없다고요. 됐는가요? 그리고 사회적 법익으로 가게 되면 도박죄는 있는데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없다. 국가적 법익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이런 죄들은 형량이 모두 기본범죄의 2분의 1 가중입니다. 근데 유독 여기 강도하고 작물하고 도박죄는 2분의 1 가중이 아니라 별도의 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까지 봐두셔야 돼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죠? 특수가 붙은 범죄 중에서 단체 다중 유익을 보이거나 위험을 휴대하는 것, 이런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 죄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